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겁니다. 정계에서도 여야에서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계시다.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뿐 아니라 내각, 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질문도 받았습니다. 질문은 당연히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나왔던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는데 국정 운영이나 소통 방식의 어떤 변화를 생각 중인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산 참모들이 앞으로 메시지 등을 전달할 때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다. 이렇게 직접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년간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여야, 당 관계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해야 되는 뜻으로 이해해달라. 그리고 이제 현안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뭐냐 이러니까 이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 여야가 그동안 입장을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의제들을 찾아서 국민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인도 마치 삼자적 관점에서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 그러나 자기 얘기를 주로 하기보다는 듣겠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는 용산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대기, 이관섭 전부 다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불신한다. 이런 얘기들은 오래전부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였거든요. 불신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은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별로 없다. 실제 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정치인은 정치인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을 크게 평가하지 않고 일하는 위주. 그거는 이제 관료형들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일을 다뤄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료들이 더 유능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의 영역에서도 관료들이 과연 정치인들보다 더 유능하냐. 이 부분을 사실은 제가 늘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아시다시피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총선을 앞두고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물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피의자로서 공수처에 고발됐다. 피고발이 됐다.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거는 이제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조사하면 반드시 무혐의가 나온다.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호주대사로 보낸다는 주 근무지가 국내가 아니고 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장 야당에 의해서 고발당한 사람인데 그러면 뭔가 해외로 빼돌리는 듯한 인상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정무적 판단이거든요.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왜 빼돌리냐. 공수처에서 소환하면 들어오면 되지. 호주가 얼마나 멀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야당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외로 빼돌렸다 이런 공격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는가? 영향 없어. 아마 이렇게 해서 저는 임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만약에 정무적 역량을 갖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정무수석이 이 문제를 접했다고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임명하는 거 좋은데 총선 끝나고 하자. 아니 뭐 한 두어 달, 응? 두어 달도 뭐 한 달 정도죠, 불과. 그 정도 뭐 좀 호주대에서 비워놔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을 설득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부분이 정무적 판단입니다. 이게 관료들보다는 정치인이 훨씬 더 유능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정무적 판단 역량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썼다 하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4월 말까지 뭐 입시 요강 같은 걸 발표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죠. 그러면 아예 훨씬 더 먼저 하든가요. 아니면 굳이 이걸 선거를 앞두고서 밀어붙일 이유가 있느냐. 밀어붙일 경우에는 어떠한 과정이 있을 텐데 하는 것들을 시나리오를 쫙 점검을 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판단 또는 어떤 그 결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장기화될 경우에 과거에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하려다가 좌초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실패 사례의 원인은 뭐냐? 이런 것들이 정무적 판단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우연부담을 감수하지 말자.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권당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근데 이제 그 관료 출신 비서실장 두 사람에 이어서 이제 뒤늦게 어찌 보면 정무적 판단 역량을 갖춘 정치인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저희 같은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보면 만시지탄이죠. 저는 일찌감치부터 이런 얘기를 출범 초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아마 제 방송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갖고 뭐 거기다 댓글 달고 피의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 보니까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 이거를 왜 총선 전에는 못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정진석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했다고 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모든 어떤 정무적 판단의 결정을 다 보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거는 정진석 실장의 판단을 윤 대통령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안 받아들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의견이나 또는 전망이, 대개의 경우는 전망이 엇갈리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만약에 정진석 실장이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스타일상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통령이 뭐 개인적으로 뭐 밤에 누구한테 전화하고 이런 것까지 어떻게 비서실장이 통제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여러 가지의 국정 현안에 관해서 관료 출신 비서실장과는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대단히 높다. 당장 자 오늘 평상시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 후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누구를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기자들 앞에 서서 질문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죠.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다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불통, 오만 뭐 이런 것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 그랬는데 또 한 번 그런 걸 보여준 건 아니냐. 아니 왜 기자회견하면 안 되느냐. 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장관들하고 같이 국사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왜 정치적 입장 발표를 그런 데서 하느냐. 한 번의 기회를 또 놓쳤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장 정치인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표하는 그 형식도 벌써 달랐다 하는 걸 보면 느낌이 아마 국민들이 그 보기에 느낌이 좀 다르다 하는 인상을 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관료 출신의 정무적 역량이 다소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이다 라고 제가 단언하지는 않는다. 왜? 작년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한 이후에 윤 대통령이 대단히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때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정말 무섭게 변하는 중이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뭐 아마 윤 대통령이 이럴 것이다 라고 확신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관료 출신의 비서실장이 있는 때와 비교를 해본다면 아마 이번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인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 정책적 변화도 있지만 사람 관계, 대야 관계, 그 다음에 집권당 관계일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과의 오찬 이불을. 자, 그랬을 때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왜 거절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돌아볼 계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좌하는 사람들의 역량이다. 아마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대해 봄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소 유보적이지만 아마 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왜? 바로 윤석열 정부의 첫 정무형 대통령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그거야 그 변화는 함께 한번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